오늘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충격적인 사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05년 당시 26세였던 아인슈타인은 3월 광양자 가설, 4월 분자 크기 결정, 5월 브라운 운동, 6월 특수 상대성 이론, 7월 고체 분자의 운동과 에너지, 9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들은 공간, 질량, 시간,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현대 물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05년은 아인슈타인에게 기적의 해로 불리며 그는 이 해에 광양자 가설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 나라의 설문조사에서 1000년 동안 최고의 물리학자로 선정되었으며 시공간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업적과 명성 뒤에는 주목받지 못한 파란만장한 사생활이 있었다. 오늘은 그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어릴 적 그는 매우 무서운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의 여동생 마야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화가 날 때 마야의 머리를 향해 볼링공을 던지기도 했고 삽으로 머리를 치기도 했다. 이에 마야는 천재 오빠를 둔 동생은 두개골이 단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아인슈타인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는 4, 5살이 될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다. 부모님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였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어 많은 이들이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혼자였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곤 했으며 그래서 평소에도 조용한 편이었다고 한다. 마리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과 동기인 밀레바 마리치를 만나게 된다. 마리와는 달리 밀레바 마리치와는 물리학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만큼 대화가 잘 통했던 여성이었다. 아인슈타인과 밀레바는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아인슈타인은 그녀의 지적인 면에 매료되었다. 이후 마리에게 보내던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찾아가지도 않게 되었다. 하지만 마리는 아인슈타인을 계속해서 열렬히 사랑했으며 사랑의 편지를 계속 보냈지만 아인슈타인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물리학에 몰두한 상태였으며 이를 밀레버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과 달리 마리의 사랑 어린 말들이 점점 하찮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구애가 귀찮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마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고 마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냈다. 아인슈타인은 마리의 어머니인 폴린 빈텔러에게도 마리와의 연락을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다. 당시 마리는 아인슈타인을 잔인하다고 비난했으며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 중 일부는 찢어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은 마리를 버리고 밀레바와의 관계를 시작했으며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고 자녀까지 가졌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했다. 아인슈타인의 가족은 밀레바를 좋게 보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가족은 그녀의 단점을 들추며 결혼에 강력히 반대했다. 아인슈타인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레바와의 관계를 지속했으며 그녀가 임신하자 기뻐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임신 상태에서 졸업시험에 떨어진 밀레바는 과학자의 꿈을 접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딸 리제르를 출산해야 했고 밀레바와 인슈타인은 별거하게 되었다. 출산 후 밀레바가 취리히로 돌아왔지만 딸 리제르는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려졌고 아인슈타인의 전집을 출판한 편집자는 딸의 행방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행방은 물론 사진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딸을 입양 보냈다거나 일찍 사망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증거 없는 추측에 지나지 않다. 혼자 아인슈타인에게 돌아온 밀레바는 위로를 받기를 원했으나 아인슈타인은 다시금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한다. 또한 1903년에는 아인슈타인의 아버지 헤르만이 사망하기 직전 결혼을 허락함으로써 그들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으나 양가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아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밀레바는 축복받지 못한 결혼과 깨진 과학자의 꿈에 따른 성격 변화로 아인슈타인과 멀어졌다.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일하며 생활이 나아졌지만 그 일을 경멸하고 물리학 연구에 더욱 집중했다. 1904년 한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으나 아인슈타인은 가정에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1905년에는 중요한 논문들을 발표하여 물리학계에서의 그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밀레바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와의 결혼 생활의 실증을 느껴 1910년에 밀레바가 둘째 아들 에두아르트를 임신 중일 때 첫사랑인 마리에게 나는 매 순간 당신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생각한다. 나는 너무 불행한 남자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 심지어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서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에게 애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자녀들 때문에 함께 살 뿐이며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1912년에는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는 과부이자 자신의 사촌 누나였던 엘자 르벤탈이었다. 엘자는 시력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보이고자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식사 중 꽃장식을 샐러드로 착각해 먹는 해프닝을 겪었을 정도로 허영심이 많은 여성으로 유명하다. 아인슈타인은 엘자에게 아내 밀레바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밀레바를 해고할 수 없는 직원으로 여긴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인슈타인은 중립국으로 피신해 가족과 떨어져 지냈고 그 시기에 엘자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다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 후 밀레바와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상금을 그녀에게 주기로 합의하고 1919년에 이혼했다. 아인슈타인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그를 평생 원망했다. 이혼 후 밀레바는 피아노 가정교사로 일하며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고 둘째 아들 에두아르트는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았다. 밀레바는 에두아르트의 병원비를 부담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아인슈타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에두아르트는 평생 정신병원에서 살았다. 첫째 아들 한스는 똑똑해서 나중에 버클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지만 어린 시절 동생의 정신병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아버지를 원망했으며 아버지 취급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아인슈타인을 미워했다고 한다. 훗날 자식을 낳았을 때도 아인슈타인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 전혀 슬퍼하지도 않았으며 장례식장에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그는 과학자로서는 최고의 업적을 쌓은 인물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것이다. 당시 22세였던 일세는 아인슈타인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붓아버지로부터 받은 고백 편지에 나는 어리니까 아이도 낳을 수 있으니 엄마보다 나와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아인슈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적인 결정을 내린 일세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쓴 루돌프 케이저와 결혼하게 된다. 엘자는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재산 관리와 가사 일을 맡으며 그를 지원했는데 그녀는 남편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이 23세의 비서 베티 뉴먼과 바람을 피웠을 때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아인슈타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의 명성을 이용해 얻은 부와 명예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마가레테 레바흐, 에스텔라 카체넬렌보겐, 토니 맨델, 에델 미카노프스키 등 여러 여성과의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엘자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1936년 엘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두 사람은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엘자의 사망 후 아인슈타인은 잠시 동안 러시아 스파이로 알려진 마가리타 코넨코바와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진다. 1955년 4월 시간이 흘러 그는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이스라엘 건국 7주년 기념행사 연설을 준비하다가 쓰러진 그는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싶다. 인간의 기술로 삶을 연장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 내 사명은 이제 끝났으니 우아하게 떠날 때다 라고 말하며 수술을 거부했다. 이후 아인슈타인의 부검을 담당했던 토머스 스톨츠 하비는 가족들의 동의 없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무단으로 적출하여 보관했다고 한다. 하비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자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과학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의 뇌가 존재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과학자들이 하비에게 연구 협력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비난은 곧 잦아들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최고의 물리학자이자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가정생활과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인물로 보인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의 충격적인 사생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